여러분, 10회 마지막 장면 보시고 혹시 잠 못 주무신 분 계세요? 공주아가 양현빈에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많이 너를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깊이 가슴을 후볐는지요. 오늘 다음의 한방이 그 다음 이야기를 완전히 정리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0회가 끝나고 나서 시청자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크게 남은 장면이 하나 있으셨을 겁니다. 바로 공주아가 양현빈의 고백을 거절하던 그 장면이었는데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그 거절의 말을 찬찬히 다시 되짚어 보시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공주아가 한 말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가 아니었거든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많이 좋아하진 않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좋아하긴 한다는 겁니다. 다만 그 마음이 가족에 대한 사랑을 넘어설 만큼 크지 않다고 한 건데요.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과연 그 마음의 크기는 앞으로도 그대로일까요? 아니면 어떤 계기로 인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앞으로 방송될 2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방송이 시작되면서 양씨 집안은 그야말로 폭풍전야의 분위기입니다. 아버지 양동익이 민용기를 찾아가 응징했다는 사실이 집안에 퍼지면서 양씨 집안 전체가 무거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는데요. 양동익이라는 사람이 원래 감정을 밖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 스타일인데 그런 양동익이 직접 몸을 움직였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참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양동익의 속마음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한 분노 이상의 것이 있었는데요. 양동익이 진짜 두려워했던 것은 민용길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양동익을 진짜 흔들어 놓은 것은 30년 전 자신의 아버지 양선출이 공씨 집안 사람과 얽혀 집안이 풍비박산 났던 그 기억이었는데 그때와 지금이 너무나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양동익을 제정신으로 있게 내버려 두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양동익이 분노를 쏟아낸 방향이 민용길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들 양현빈에게도 그 분노의 화살이 날아갔는데요. 양현빈이 공주아에게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이미 눈치채고 있던 양동익이 이 시점에서 아들에게 폭발하고 만 겁니다. 공씨 집안 사람이랑 엮이면 안 된다는 것이 양동익의 뼛속 깊이 박혀있는 생각이었으니 아들이 하필이면 공씨 집안 딸에게 마음을 쏟고 있다는 사실이 양동익에게는 집안의 비극이 다시 한번 되풀이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그런데 양현빈은 이 상황에서 정말 예상 밖의 선택을 합니다. 맞서거나 피하거나 아니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를 선택한 건데요. 양현빈이 아버지 양동익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도 알아요. 근데 이걸 피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이 한마디가 양동익의 분노를 당장 가라앉히지는 못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진심이 양동익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돌아왔을 때만 해도 가족을 외면하던 양현빈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이 어쩌면 양동익에게도 작게나마 울림을 줬던 것이겠지요. 양현빈의 변화는 이어지는 방송에서 더욱 뚜렷하게 그려집니다. 9회에서 우리 가족을 리브랜딩 해볼까 해요. 공주아 씨를 위해서. 라고 했던 그 말이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다는 것이 이제 행동으로 증명되기 시작하는데요. 양현빈은 두 집안의 갈등 한가운데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찾아 나갑니다. 이희경과 민용길의 불륜을 목격하고 가장 먼저 새어머니 차세리에게 달려가 사실을 알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양현빈은 감정보다 행동을 먼저 앞세웁니다. 집안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수습을 해야 한다면 자신이 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양현빈이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공주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공주아는 양현빈을 밀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절했으니 이제 마음을 정리해야 한다고 자신도 모르게 다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양현빈이 공주아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내세우는 대신 공씨 집안을 위해 묵묵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공주아에게는 더 무서운 겁니다. 좋아한다는 말은 귀를 닫을 수 있어도 행동은 눈을 감을 수가 없으니까요. 공주아의 시선이 자꾸만 양현빈 쪽을 향하는데 공주아 스스로도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고스란히 그려집니다. 한편 공씨 집안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이쪽도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10회에서 양동숙과 이희경이 몸싸움을 벌이다가 차세리가 한성미의 얼굴을 가격하는 사고가 났고 그 소동을 지켜보던 양선출이 충격에 주저앉으면서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었지요. 그 여파가 이어지는 방송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한성미는 눈두덩이가 부어오른 채로 집안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었고 남편 공정한은 아내를 향해 조용하지만 깊은 서운함을 드러냅니다. 공정한이 한성미에게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소라고 물어볼 때 그 목소리에 분노보다 슬픔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 보는 분들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한성미가 불륜 상대의 정체를 숨긴 것이 정말로 남편 공정한의 30년 트라우마 때문만이었을까요? 아니면 한성미가 숨기고 싶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 부분이 조금씩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하는데 한성미의 행동 하나하나를 잘 살펴보시면 뭔가 더 복잡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직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이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점만은 확실합니다. 공정한과 한성미 부부 사이의 균열은 사실 이번 사건이 처음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30년 넘게 함께 살아오면서 한성미는 줄곧 남편을 보호하는 쪽에서 혼자 감당해온 것들이 있었는데 공정한은 그것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모른 척했거나 둘 중 하나였겠지요. 공정한이 이 사실을 뒤늦게 마주하면서 한성미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서운함을 넘어서 훨씬 복잡한 감정으로 발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랜 부부 사이에서 쌓여온 감정의 층이 하나씩 드러나는 이 장면은 젊은 세대의 사랑 이야기 못지않게 깊은 울림을 줄 나선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지요. 나선애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약국을 운영하는 조용한 할머니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수십 년 동안 가족을 지켜온 단단한 의지가 있는데요. 며느리 이희경의 배신 앞에서도 나선애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아들 공대한이 받을 상처를 걱정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들을 위해 진실을 숨겼던 나선애가 결국 모든 것이 드러난 지금 어떤 결단을 내릴지가 아주 중요하게 그려지는데요. 나선애가 이희경에게 어떤 말을 건네는지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장면마다 묵직한 무게를 더합니다. 공대한 역시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원래 공대한은 단단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내의 배신이라는 상황 앞에서는 그 단단함이 오히려 공대한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드는 면이 있었는데 감정을 억누르는 것에 익숙한 사람일수록 그 감정이 터져나올 때 더 크게 무너지는 법이니까요. 공대한이 처음으로 무너지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인간적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도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겁니다. 그 장면 옆에서 나선애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는 모습이 말 한마디 없이도 얼마나 많은 것을 전달하는지요. 시선을 확 끄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희경이 공대한에게 먼저 다가오는 장면인데요. 불륜이 들통난 이후에도 이희경은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희경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해명을 하려 하는데 그 해명의 내용이 단순한 사과가 아닙니다. 이희경은 자신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야기하려 하는 건데요. 이 장면에서 공대한이 이희경의 말을 끝까지 듣는지 아니면 도중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지가 두 사람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결정짓는 분기점이 됩니다. 아니면 도중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지가 두 사람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결정짓는 분기점이 됩니다. 이 대화 장면은 분명히 이 드라마 전체에서 손꼽히는 명장면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제 민용길과 민지후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민용길은 양동익에게 응징을 당한 이후에도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민용길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에서 아들 민지후가 뜻하지 않게 이 사건의 한가운데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민지후는 부모의 이혼 문제로 이미 많이 상처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민지후가 아버지 민용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민지후가 그 진실과 마주하는 순간이 찾아오는데 그 충격이 민지후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 같은 위기감이 화면 가득 느껴집니다. 이때 민지후 곁에 달려오는 사람이 양현빈입니다. 구회에서 이미 민지후에게 진솔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건네며 상처를 감싸줬던 양현빈이
이번에도 민지후의 방패막이 되어주는 건데요. 양현빈이 민지후에게 건네는 말이 화려하거나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주는 것, 그것이 지금 민지후에게 필요한 전부라는 것을 양현빈은 알고 있었던 거지요. 이 장면을 보면서 양현빈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르헨티나에서 혼자 지내며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그를 이렇게 만들어줬겠지요. 자, 이제 양은빈과 공우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회에서 양은빈이 공우제에게 그렇게 예쁜 고백을 했는데 기억하시지요? 어린 시절 비 오던 날 지렁이를 무서워하는 자신을 구해준 공우제를 그때부터 좋아했다는 그 고백이요. 난 그렇게 다정한 오빠를 처음부터 좋아했어 라는 말은 너무나 순수하고 따뜻해서 보시는 분들이 절로 미소 짓게 만들었는데요. 두 집안이 이토록 첨예하게 갈등하는 상황에서 양은빈과 공우제의 사랑이 순탄할 리 없겠지요. 공우제는 엄청난 내적 갈등을 겪습니다. 누나 공주아가 양현빈의 고백을 거절한 마당에 자신이 양은빈의 마음을 받아들인다면 집안에 어떤 파장이 올지를 공우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양은빈의 마음을 받아들인다면 집안에 어떤 파장이 올지를 공우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공우제라는 사람은 가족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런 공우제가 마음 한쪽에서는 양은빈을 향한 감정이 자꾸만 커지는 것을 느끼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그 감정을 누르려는 이성이 작동하는 겁니다. 이 갈등이 공우제의 얼굴에 고스란히 담겨 나오는데 그 표정 하나하나가 공우제의 복잡한 속내를 읽게 해줍니다. 그런데 공우제가 드디어 용기를 냅니다. 혼자 고민하는 것을 멈추고 누나 공주아에게 먼저 털어놓는 겁니다. 누나, 나 양은빈 씨한테 마음이 생긴 것 같아. 이 한마디가 공주아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처음에는 당황했겠지요. 자신도 양현빈 때문에 마음이 복잡한 상황에서 남동생 공우제마저 양씨 집안 딸에게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공주아가 공우제의 눈을 바라보다가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동생의 그 눈빛이 어쩌면 자신이 양현빈을 바라볼 때의 눈빛과 똑같다는 것을요. 공주아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잠시 침묵했는데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장면이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잠깐 멈추고 차세리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차세리라는 인물은 참 독특한 위치에 서 있는데요. 공씨 집안의 새어머니로서 공주와 공우제, 공대안과 관계를 쌓아가면서도 양씨 집안의 상황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양현빈이 이희경과 민용길의 불륜을 목격했을 때 가장 먼저 차세리에게 달려와 사실을 털어놓은 것도 차세리가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었겠지요. 차세리는 공씨와 양씨 두 집안 사이에서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차세리 자신이 감당해야 할 무게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공주아가 양현빈을 향한 마음을 스스로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 차세리가 공주아에게 어떤 말을 건넬지가 앞으로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양동숙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양동숙은 오빠 양동익의 여동생으로 공명정대한 의원에서 일하면서 공씨 집안과 양씨 집안 모두와 얽혀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희경과 몸싸움을 벌였던 양동숙이 이제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에서 벗어나 더 냉정하고 계산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양동숙이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정보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점에서 양동숙의 행보가 앞으로 두 집안의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두 집안 가장들의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양선출과 공정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드디어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순간이 오는데요. 양동익이 공씨 집안에 들이닥쳤던 10회의 장면이 30년 전의 역사를 반복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그 반복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는 분기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공정한은 30년 전의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깊은지는 한성미가 그 트라우마를 걱정해서 진실을 숨길 만큼이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공정한이 양동익과 마주하게 될 때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어떤 말을 꺼낼 수 있을지, 그 말이 화해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더 깊은 단절로 이어질지가 이 드라마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양선출입니다. 상인회장 선거에서 아들 양동익의 기대를 저버리고 라이벌 공정안을 찍었던 그 선택 기억하시지요? 그 선택이 단순히 고집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거기에 더 깊은 이유가 있었는지가 이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양선출이 공정안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그리고 30년 전 두 집안의 관계에서 양선출만이 알고 있는 어떤 진실이 있다는 암시가 흘러나오는데요. 아직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습니다만 양선출의 눈빛이 공정안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단순한 경쟁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게 포착됩니다. 양선출이 그저 고집센 가장이 아니라 자신 나름의 방식으로 두 집안 사이에 오래된 어떤 빚을 갚으려 한다는 것이 조금씩 암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이 드라마 전체의 판도를 흔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복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선혜가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나선혜는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혼자 감당하는 방식을 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하는 것으로는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선혜 스스로도 알게 됐는데요. 나선혜의 결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는지는 방송을 직접 보시면서 느끼셔야 할 부분이지만 나선혜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공씨 집안 전체에 큰 변화를 예고합니다. 나선혜가 한번 마음을 먹으면 어떤 사람인지 그동안 지켜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조용하지만 그 누구보다 단단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이희경은 이 시점에서 드디어 본색을 드러냅니다. 공대안에게 해명을 시도했던 이희경이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상황을 대처하려 하는데요. 이희경이 선택한 방향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공씨 집안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가 이 드라마에 또 다른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이희경이라는 인물, 단순히 나쁜 사람이라고 규정하기엔 뭔가 더 복잡한 사연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계속 드는데요. 이희경의 과거에 대한 단서가 한 조각 더 제공됩니다. 그 단서가 이희경을 어떻게 이해하게 만들지 아니면 더 미워하게 만들지는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민지후가 이 무렵 극적인 변화를 맞이합니다. 아버지 민용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충격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치던 민지후가 뜻밖의 방식으로 그 충격을 수용해내는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민지후가 선택한 방식이 어른스럽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더 이상 괜찮은 척하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를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건데 그 상대가 바로 양현빈이었습니다. 양현빈은 민지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옆에 있어줍니다. 그 장면이 이 드라마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강한 장면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양은빈과 공우재의 관계도 이 시점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혼자 고민하던 공우재가 용기를 내어 양은빈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쪽으로 한 발짝 다가서는데요.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집안의 시선이 있고 오빠인 공대안의 상황이 있고 무엇보다 누나 공주아가 같은 상황에서 거절을 했다는 사실이 공우재를 망설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양은빈이 먼저 공우재에게 말을 겁니다. 오빠, 나 기다려도 돼요. 이 한마디가 공우재의 망설임을 흔들어 놓습니다. 기다려도 된다는 말이 때로는 가장 강한 고백이 되는 법이니까요. 드디어 이야기는 공주아와 양현빈에게로 흘러옵니다. 공주아는 아버지 공정안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갖게 됩니다. 공정안이 딸에게 30년 전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야기 속에 양씨 집안이 등장합니다. 공주아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서 두 집안의 악연이 얼마나 오래되고 깊은 것인지를 처음으로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양현빈이 더 미워져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공주아의 마음이 다른 방향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공정안이 딸 공주아에게 들려주는 30년 전 이야기 속에 사실은 양씨 집안도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집안의 갈등이 처음부터 어느 한 집안만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오래된 상처가 지금 이 세대까지 이어져 아무 잘못 없는 젊은이들을 갈라놓고 있다는 것을 공정안 스스로도 느끼고 있다는 것이
그 이야기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공정한이 딸에게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공주아는 그 답을 찾으려 애씁니다. 공주아는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눈 뒤 차세리를 찾아갑니다.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지 못한 채로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던 건데 공주아에게 가장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새어머니 차세리였던 겁니다. 공주아가 차세리에게 저 혼자 양현빈 씨를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라고 털어놓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차세리는 공주아의 말을 듣고 바로 답하는 대신 잠시 공주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를 건지는데요. 내 마음이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차세리의 이 한마디가 공주아의 마음 한가운데를 정확하게 건드립니다. 양현빈은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공주아에게 더 이상 마음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공씨 집안과 양씨 집안 사이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해나가는 겁니다. 양동익과 아버지 양선출 사이의 갈등을 살피고 사촌 민지우를 돌보고 차세리가 힘겨운 상황에서 홀로 두 집안의 무게를 짊어지지 않도록 곁에서 버텨줍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양현빈의 모습이 공주아의 귀에도 자꾸만 들려옵니다. 직접 본 것도 아니고 누가 특별히 전해준 것도 아닌데 양현빈이 어디선가 누군가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자꾸만 공주아에게 닿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두 사람이 다시 마주치는 순간이 옵니다. 의도된 만남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각자의 이유로 같은 장소에 있게 됐는데 그게 하필이면 서로의 눈앞이었던 겁니다. 양현빈은 공주아를 보자마자 먼저 시선을 피하려 합니다. 자신의 고백이 공주아에게 짐이 됐다고 했으니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 양현빈의 마음이었겠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주아가 먼저 양현빈을 불러 세웁니다. 양현빈 씨. 그 한마디에 양현빈이 멈춥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10회 마지막의 침묵과는 완전히 다른 온도를 갖고 있습니다. 10회의 침묵이 거절 이후에 차갑고 먹먹한 침묵이었다면 이번의 침묵은 뭔가를 다시 시작하려는 듯한 따뜻하고 조심스러운 침묵입니다. 양현빈은 공주아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 있어줍니다. 공주아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피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다음 방송을 기다리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됩니다. 두 집안의 30년 악연, 그 악연을 뚫고 싹을 틔우려는 두 쌍의 사랑, 그리고 각자의 상처를 안고 조금씩 서로를 향해 다가서는 사람들. 사랑을 처방해 드립니다가 앞으로 보여줄 이야기가 정말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 불리는 공주아와 양현빈의 이야기가 과연 셰익스피어의 비극처럼 끝날 것인지 아니면 30년의 악연을 끊고 새로운 결말을 만들어낼 것인지 그 답은 오는 8일 토요일 저녁 8시 KBS ETV에서 연속으로 방송되는 두 회에서 하나씩 밝혀질 것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다음에 한방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공주아가 결국 양현빈의 마음을 받아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아직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으신지 여러분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겠습니다.